어둠 속 방문에 길게 드리워진 그림자가 형우의 숨통을 조여왔다. 미숙의 눈빛은 밤의 침묵 속에서도 선명하게 느껴졌다. 그녀의 시선은 질문을 담고 있었고 그 질문은 형우가 애써 외면하려던 모든 것을 파고들었다. 정말 괜찮은 걸까? 우리. 이 모든 게 그 침묵 속에서 형우는 비로소 깨달았다.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다는 것을. 별표 1년 전 그날 세상은 형우에게 모든 빛을 거두어 갔다. 아내 지영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후 38살의 형우는 혼자 남겨졌다. 번잡했던 신혼집은 순식간에 차가운 빈집이 되었다. 지영의 따뜻한 온기가 사라진 침실은 거대한 냉동고처럼 느껴졌고 함께 웃고 울었던 거실은 침묵의 예배당으로 변모했다. 퇴근 후 문을 열 때마다 텅 빈 현관이 그를 맞았고 다녀왔어 라는 그의 목소리는 아무런 메아리 없이 벽에 부딪혀 부서졌다. 형우는 밥벌레처럼 살았다. 아침에 눈을 뜨면 습관처럼 커피를 내리고 빵 한 조각을 우유와 함께 삼켰다. 출근 후에는 기계처럼 일하고 저녁에는 다시 빈집으로 돌아왔다. 그의 일상은 무미건조한 회색빛의 반복이었다. 식탁 위에는 항상 지영이 남기고 간 흔적들이 배회하는 듯했다. 그녀가 즐겨 마시던 찻잔, 함께 보던 드라마 DVD, 현관에 걸려있던 그녀의 코트. 그 모든 것이 형우의 마음을 갉아먹는 칼날이 되었다. 밤이 깊어지면 더욱 그랬다. 더블 침대의 한쪽은 영원히 비어 있었고 그 냉기가 형우의 잠을 앗아갔다. 그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응시하며 과거를 곱씹었다. 지영과의 마지막 대화, 마지막 웃음, 마지막 포옹. 모든 것이 선명했지만 손에 닿지 않는 신기루 같았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깊은 피로와 공허함 속에서도 젊은 남자의 몸은 본능적인 갈증을 느꼈다. 하지만 형우는 그 갈증을 애써 무시했다. 아내를 잃은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그에게 다른 여자를 갈망한다는 것은 죄책감 그 자체였다. 그는 스스로를 벌하듯 매일 밤 차가운 물로 샤워를 하고 늦게까지 스포츠 채널을 돌려가며 육체적인 피로를 정신적인 공허함으로 덮으려 했다. 그럴수록 내면의 그림자는 더욱 짙어졌고 밤은 더욱 길고 외로워졌다. 그의 빈집에 처음으로 따뜻한 온기를 가져다 준 것은 처형, 미숙이었다. 지영의 둘째 언니인 미숙은 55세의 과부였다. 그녀 역시 남편을 잃은 지 꽤 되었지만 딸을 키우며 강인하게 살아왔다. 지영이 세상을 떠난 직후부터 미숙은 주기적으로 형우의 집을 찾아왔다. 처음에는 동생의 유품을 정리해주러 왔고 다음에는 형우의 식사를 챙겨주러 왔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그녀의 방문은 형우의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되었다. 형우 씨,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는 거야? 얼굴이 해쓱해졌네. 미숙은 올 때마다 형우를 걱정했다. 그녀는 능숙하게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채우고 며칠씩 묵혀둔 설거지를 처리했다. 지영이 있을 때처럼 김치찌개 냄새가 온 집안에 퍼지면 형우는 잠시나마 잃어버린 일상을 되찾은 듯한 착각에 빠지곤 했다. 미숙은 과묵했지만 따뜻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형우에게 잔소리 대신 따뜻한 반찬을 접시에 놓아주었고 그의 침묵을 조용히 지켜봐 주었다. 형우는 미숙에게 감사함을 느꼈지만 동시에 미묘한 불편함도 함께 찾아왔다. 미숙은 그의 처형이었다. 죽은 아내의 언니이자 그의 가족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집안일을 돕고 식사를 차려주는 모습은 마치 오래전 어머니가 그러했듯 자연스럽고 편안했다. 그녀의 손길이 닿은 집안 곳곳에서는 마치 지영의 온기가 되살아난 듯한 착각마저 들었다. 그녀가 부엌에서 나직이 흥얼거리는 노랫소리, 식사를 준비하며 나는 칼질 소리는 빈집의 침묵을 깨뜨리는 유일한 소리였다. 미숙 역시 형우의 빈집에서 자신의 외로움을 달래는 듯했다. 그녀의 딸은 대학에 진학하며 독립했고 미숙은 홀로 남겨졌다. 그녀의 집 또한 형우의 집처럼 텅 비어 있었다. 남편이 죽은 후 그녀는 오랫동안 덤마와 디모라는 역할 속에 자신을 가두고 살았다. 중년 여성으로서의 감정이나 욕망은 철저히 억눌렀다.
하지만 형우의 집에서 그녀는 잃어버린 활력을 조금이나마 되찾는 듯 보였다. 젊은 남자, 비록 사위였지만 그와 함께 있는 시간은 그녀에게도 있고 지내던 여자로서의 자신을 어렴풋이 느끼게 해주었다. 그녀는 형우가 잘 먹는 모습을 보며 만족감을 느꼈고 그가 무언가 필요한 것이 없는지 조용히 살피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어느 날 저녁이었다. 미숙이 형우의 집에 들러 저녁 식사를 준비해주고 있었다. 가스레인지 위에서는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고 식탁에는 따뜻한 반찬들이 놓였다. 형우는 거실 소파에 앉아 무의미하게 TV 채널을 돌리고 있었다. 문득 부엌에서 낮은 탄성이 들려왔다. 아이고, 형우는 깜짝 놀라 부엌으로 향했다. 미숙이 뜨거운 냄비 뚜껑에 손을 대인 참이었다. 그녀의 손가락 끝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처형. 괜찮으세요? 형우는 반사적으로 미숙의 손을 붙잡고 차가운 물줄기에 가져다 댔다. 미숙은 놀란 눈으로 형우를 올려다보았다. 형우의 크고 따뜻한 손이 자신의 가늘고 주름진 손을 감싸고 있었다. 뜨거운 냄비 뚜껑에 대인 통증보다 형우의 손에서 전해지는 낯선 온기가 미숙의 심장을 더 세게 때렸다. 수십 년 만에 느껴보는 남자의 손길이었다.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느낌에 미숙은 저도 모르게 손을 빼려 했다. 하지만 형우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녀의 손을 놓지 않았다. 여기 차가운 물에 좀 더 대고 있으세요. 제가 연고 찾아올게요. 형우는 그녀의 손을 잡아 물줄기 아래에 고정시킨 채 약 상자를 찾으러 갔다. 미숙은 물줄기 아래에 놓인 손을 보며 가슴이 격렬하게 뛰는 것을 느꼈다. 그 짧은 순간 그녀의 오랜 시간 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듯 했다. 형우가 연고를 들고 돌아와 미숙의 손에 조심스럽게 발라주었다. 그의 시선은 그녀의 손가락 끝에 고정되어 있었고 그의 숨결이 그녀의 손등에 스치자 미숙은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형우의 정수리를 바라보았다. 검고 굵은 머리카락, 잘생긴 이목구비, 듬직한 어깨. 30대 후반의 젊은 남자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생명력과 남성적인 매력은 50대 중반의 과부인 미숙에게는 너무나도 낯설고 강렬한 자극이었다. 다 됐어요. 심하게 데인 건 아닌 것 같네요. 형우가 말을 마쳤을 때 미숙은 겨우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과 형우의 눈이 짧게 마주쳤다. 그 찰나의 순간 형우는 미숙의 눈에서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를 읽었다. 걱정, 감사함, 그리고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깊고 오랜 갈망. 형우 자신도 알 수 없는 이상한 기운이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것을 느꼈다. 그는 당황해서 시선을 피했다.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미묘하게 달라졌다. 미숙은 여전히 형우의 집을 찾아왔고 여전히 묵묵히 집안일을 도왔다. 하지만 이전과는 달리 두 사람 사이에는 얇고 투명한 장벽이 생긴 듯 했다. 서로의 존재를 더욱 의식하게 된 것이다. 부엌에서 요리를 하다가 혹은 거실에서 TV를 보다가 두 사람의 시선이 불쑥 마주칠 때면 늘 짧은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긴장감과 묘한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다. 형우는 미숙이 빨래를 넣을 때 드러나는 그녀의 가녀린 팔목이나 허리를 굽힐 때 살짝 비치는 목덜미에 무의식적으로 시선이 머물곤 했다. 50대 중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미숙은 관리가 잘 된 몸매를 가지고 있었다. 살짝 마른 듯하지만 탄력 있는 몸은 긴 세월 동안의 노력과 절제를 보여주는 듯했다. 특히 그녀가 부엌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요리할 때 그녀의 뒷모습은 젊은 시절의 지영과 겹쳐지는 듯한 착각마저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그것은 지영이 아니었다. 분명 지영과는 다른 낯선 존재의 매력이었다. 미숙 또한 형우의 듬직한 어깨와 단단한 팔뚝을 의식했다. 그가 물통을 갈아 끼우거나 무거운 짐을 옮길 때마다 셔츠 너머로 비치는 그의 근육은 그녀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젊고 건강한 남자의 몸은 그녀가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본능적인 감각들을 자극했다. 그녀는 그가 샤워하고 난 후 나는 비누 향이나
빨래를 개다가 우연히 손에 닿은 그의 속옷에서 느껴지는 채취에 저도 모르게 코를 킁킁거리기도 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역겹다고 속삭였지만 심장은 걷잡을 수 없이 뛰었다. 나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 이건 죄악이야. 그녀는 자신을 꾸짖었지만 죄책감 뒤에는 억눌렸던 욕망의 씁쓸한 단맛이 은밀하게 고개를 들었다. 하루는 밤늦게까지 미숙이 형우의 집에서 지영의 유품을 정리해주고 있었다. 서재에 쌓여있던 오래된 앨범과 편지들을 정리하며 두 사람은 지영의 추억을 공유했다. 시간이 늦어져 미숙은 버스를 놓쳤고 형우는 그녀를 집까지 데려다 주려 했다. 하지만 갑자기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천둥과 번개가 요란하게 치는 밤이었다. 이 비에 어떻게 가요? 오늘은 그냥 여기서 주무시고 가세요. 형우는 조심스럽게 권했다. 미숙은 망설였다.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다. 하룻밤을 같이 지낸다는 것은 분명 선을 넘는 일이었다. 하지만 천둥 소리에 창문이 흔들리고 밖은 온통 칠흑 같은 어둠이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택시 부르면 돼요. 그녀는 애써 침착하게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섞여 있었다. 이 시간에 택시도 잘 안 잡힐 거예요. 그리고 너무 위험하잖아요. 제 방에서 주무시면 돼요? 저는 거실 소파에서 자겠습니다. 형우는 진심으로 그녀를 걱정하고 있었다. 그의 말에 미숙은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다. 그녀는 결국 형우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형우는 미숙에게 지영이 쓰던 깨끗한 잠옷과 수건을 가져다 주었다. 그리고 자신의 침실을 내어주고는 미숙이 편안히 쉴 수 있도록 배려했다. 형우는 거실 소파에 누웠지만 쉽게 잠들 수 없었다. 침실 건너편 닫힌 방문 너머에 미숙이 있다는 사실이 그의 신경을 곤두세웠다. 빗소리와 천둥소리가 그의 심장 박동처럼 거세게 울렸다. 텅 비어있던 침실에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이 묘한 안정감을 주면서도 동시에 격렬한 불안감을 선사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아내의 언니에게서 위로를 찾는 것이 옳은 일일까? 아니면 이 감정은 단순히 외로움이 만들어낸 착각일까? 미숙 역시 침실 침대에 누워 잠 못 이루고 있었다. 그녀는 지영의 잠옷을 입고 있었다. 몸에 익숙한 동생의 채취가 느껴지는 듯 했다. 하지만 침대의 온기는 낯설었다. 형우의 채취가 배어있는 침대 시트와 베개는 그녀의 후각을 자극했고 그녀의 온몸을 묘한 흥분감으로 뒤덮었다. 밖에서는 빗소리가 요란했고 번개가 칠 때마다 창밖이 번쩍였다. 미숙은 눈을 감았다. 하지만 눈을 감을수록 형우의 모습이 더욱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가 자신의 손에 연고를 발라주던 순간 그의 따뜻한 손길, 걱정스러운 눈빛. 그녀는 스스로를 다그쳤다. 정신 차려, 미숙아. 너는 처형이야. 그 애는 내 동생의 남편이라고. 하지만 내면의 목소리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 그녀는 오랫동안 여자로서의 삶을 잊고 살았다. 남편이 죽은 후 그녀는 그저 엄마, 이모, 처형으로만 존재했다. 하지만 형우라는 젊고 외로운 남자를 마주하면서 그녀 안에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것을 느꼈다. 그가 혼자 밥을 먹는 뒷모습을 볼 때마다 그녀는 그에게 따뜻한 위로와 보살핌을 주고 싶었다. 그리고 그 보살핌 뒤에는 어쩌면 더 깊은 본능적인 갈망이 숨어 있었다. 새벽 2시, 빗소리는 여전히 거셌고 천둥은 잦아들었다. 미숙은 결국 침대에서 일어났다. 목이 말랐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셔야겠다고 생각했다. 조용히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섰다. 어둠 속 소파에 길게 누워있는 형우의 뒷모습이 보였다. 그는 깊은 잠에 빠진 듯 했다. 거친 숨소리가 고요한 거실을 채웠다. 미숙은 조용히 부엌으로 향했다. 차가운 물 한 잔을 마시고 나니 조금 진정이 되는 듯 했다. 하지만 발걸음은 다시 소파로 향했다. 형우는 소파 위에서 잠결에 몸을 뒤척였다. 이불이 살짝 걷히면서 그의 단단한 어깨와 팔이 드러났다.
어둠 속에서도 느껴지는 젊은 남자의 뜨거운 체온. 미숙은 저도 모르게 손을 뻗었다. 그의 이불을 덮어주려는 듯 보였지만 그녀의 손끝은 그의 팔뚝에 닿았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녀의 손끝에서 느껴지는 생생한 온기는 미숙의 심장을 다시금 격렬하게 요동치게 만들었다. 그녀는 숨을 멈췄다. 형우가 잠에서 깰까 봐 두려웠다. 그때였다. 형우가 느릿하게 눈을 떴다. 몽롱한 눈빛으로 미숙을 올려다보았다. 어둠 속 미숙은 그의 시선이 자신에게 닿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형우의 팔뚝에 닿아 있었다. 빗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다. 형우의 눈빛은 잠시 혼란스러워 보였지만 이내 미숙의 눈과 얽히면서 묘한 질문을 담기 시작했다. 그 질문은 미숙이 스스로에게 던졌던 질문과 똑같았다. 정말 괜찮은 걸까? 그 눈빛 속에서 미숙은 자신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심장은 죄책감과 동시에 억누를 수 없는 희미한 희열로 터질 듯이 부풀어 올랐다. 어둠 속 미숙의 눈빛은 형우의 혼란스러운 시선과 얽혔다. 그 짧은 순간 그들의 영혼 깊숙이 묻혀있던 무언가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형우의 팔에 닿아있던 미숙의 손끝은 뜨거웠고 그 뜨거움은 둘 사이의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했다. 빗소리는 여전히 창밖을 때렸지만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은 그 어떤 소음보다도 강렬했다. 미숙은 재빨리 손을 거두었다. 마치 뜨거운 불꽃에 댄 것처럼 그녀의 심장이 요동쳤다. 죄송해요. 물을 마시러 나왔다가. 미숙의 목소리는 미약한 떨림을 숨기지 못했다. 형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눈은 여전히 미숙에게 고정되어 있었고 그 안에 담긴 혼란과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의 파동은 미숙의 영혼을 깊이 뒤흔들었다. 그는 고개를 돌려 다시 소파에 깊이 몸을 묻었다. 불편함과 어색함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괜찮아요. 다시 주무세요. 형우의 목소리는 낮고 가라앉아 있었다. 미숙은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 없었다. 그녀는 죄지은 사람처럼 황급히 침실로 돌아왔다. 문을 닫는 순간 그녀는 등 뒤에 서늘한 시선이 박히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침대에 다시 누웠지만 잠은 이미 멀리 달아난 지 오래였다. 형우의 팔뚝에 닿았던 손끝의 감촉이 생생하게 남아 있었다. 젊고 단단한 남자의 살결, 그 온기. 미숙은 스스로에게 역겨움을 느꼈다. 50대 중반의 과부가 사위의 몸에 동요하다니. 이것은 죄악이며 해서는 안 될 감정이었다. 그녀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끌어올렸다. 하지만 숨이 막힐 듯한 답답함 속에서도 그녀의 심장은 걷잡을 수 없이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빗줄기는 잦아들었지만 하늘은 여전히 흐렸다. 형우는 소파에서 잠든 채 밤을 지새웠고 미숙은 일찍 일어나 간단한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둘 사이에는 어제 밤의 어색함이 짙게 깔려 있었다. 식사 시간 내내 그들은 거의 말을 섞지 않았다. 접시가 부딪히는 소리, 수저가 그릇에 닿는 소리만이 조용한 부엌을 채웠다. 미숙은 형우가 좋아하는 반찬을 말없이 그의 접시에 놓아주었고 형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함을 표했다. 식사를 마치자마자 미숙은 서둘러 짐을 챙겼다. 형우 씨, 이제 비도 그쳤으니 저는 가봐야겠어요. 어젯밤에 갑자기 짐을 챙기느라 정신이 없어서 제대로 정리를 못했네요. 미안해요. 그녀는 눈을 마주치지 않고 말했다. 아니에요, 처형. 어젯밤에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비 때문에 불편하셨을 텐데 형우도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응대했다. 그럼 전 이만 가볼게요. 식사 거르지 말고 잘 챙겨 먹어요. 미숙은 마치 도망치듯 현관문을 열고 나섰다. 형우는 말없이 그녀의 뒷모습을 지켜보았다. 문이 닫히고 그녀의 모습이 시야에서 사라지자 형우는 비로소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날 이후 미숙의 방문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그녀는 더 이상 불쑥불쑥 형우의 집을 찾아오지 않았다.
가끔 안부 전화만 걸어올 뿐이었다. 형우는 미숙의 의도를 알 수 있었다. 그녀는 둘 사이에 미묘한 감정을 인지하고 애써 거리를 두려는 것이 분명했다. 형우 역시 그녀의 행동을 이해했다. 아내의 언니와 이런 감정을 나누는 것은 분명히 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 하지만 미숙의 발길이 뜸해지자 그의 집은 다시금 차갑고 텅 빈 공간으로 돌아왔다. 그녀가 채워주었던 온기, 그녀가 만들어주었던 식사, 그녀가 채웠던 생활의 소리들이 사라지자 형우는 다시 깊은 외로움 속으로 빠져들었다. 며칠이 지났다. 형우는 퇴근 후 빈집으로 돌아와 냉장고를 열었다. 텅 빈 냉장고 안에는 마른 반찬 몇 가지와 오래된 김치뿐이었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인스턴트 식품을 데웠다. 미숙이 오기 전 그의 일상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맛은 더욱 쓰게 느껴졌다. 식사를 마치고 거실 소파에 앉았다. TV에서는 재밌는 드라마가 방영되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공허했다. 문득 그의 시선이 부엌으로 향했다. 미숙이 서툰 솜씨로 김치찌개를 끓여주던 모습, 설거지를 하면서 나직이 흥얼거리던 노랫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듯했다. 형우는 스스로의 변화에 당황했다. 그는 지영이 떠난 후 어떤 여자에게도 관심을 두지 않았다. 다른 여자와의 관계는 죄책감 그 자체였다. 하지만 미숙에게서 느꼈던 감정은 단순한 성적인 끌림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랜 외로움 끝에 찾아온 위로였고 잊고 살았던 삶의 온기였다. 동시에 그것은 그의 이성과 도덕관념을 송두리째 흔드는 금지된 욕망이었다. 그는 침대에서 밤새 뒤척였다. 이 감정을 어떻게 해야 할까? 이대로 묻어두는 것이 옳은 일일까? 아니면 그날 밤 그의 몸에서 이상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목이 따끔거리고 몸에 오한이 들었다. 그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잠을 청했지만 새벽이 되자 열이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온몸의 근육이 쑤시고 머리가 깨질 듯 아팠다. 형우는 침대에서 일어나 겨우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셨다. 하지만 온몸의 기운이 빠져나가 그는 다시 침대로 기어들어갔다. 그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끌어올렸지만 열은 좀처럼 내리지 않았다. 몸이 아프자 외로움은 더욱 사무쳤다. 이런 순간 그를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지영이 있었다면 그녀는 옆에서 밤새 간호해 주었을 것이다. 아침이 되었지만 형우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었다. 출근은 꿈도 꿀 수 없었다. 그는 겨우 휴대폰을 찾아 회사에 병가를 냈다. 그의 몸은 뜨거운 불덩이 같았고 정신은 몽롱했다. 그는 잠시 잠이 들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인기척에 겨우 눈을 떴다. 침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누군가 안으로 들어서는 것이 보였다. 몽롱한 시야 속에서도 그녀가 누구인지 형우는 직감할 수 있었다. 미숙이었다. 미숙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형우의 이마에 손을 얹었다. 뜨거운 열기에 그녀의 표정이 굳어졌다. 세상에, 형우 씨, 열이 이렇게 펄펄 끓는데 왜 연락도 안 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함께 서운함이 묻어 있었다. 미숙은 형우가 며칠째 연락이 되지 않고 회사에도 출근하지 않았다는 소식을 우연히 듣게 되었다. 걱정이 되어 불이 나게 달려온 것이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부엌으로 향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역시나 텅 비어 있었다. 그녀는 급히 시장에 가서 죽 재료와 해열제를 사왔다. 미숙은 능숙하게 부엌에서 죽을 끓이기 시작했다. 달그락거리는 그릇 소리,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죽 냄새가 형우의 코끝을 스쳤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한 가정의 냄새였다. 그녀는 죽이 끓는 동안 형우의 방으로 와서 물수건을 적셔 이마에 얹어주었다. 시원한 물수건이 이마에 닿자 형우는 잠시나마 정신이 드는 듯했다. 처형, 어떻게 오셨어요? 형우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연락도 안 되고 회사에도 안 나간다길래 걱정돼서 와봤지? 이렇게 아픈데 왜 혼자 끙끙 앓고 있어요?
지영이가 알면 얼마나 속상해할까. 미숙의 눈가에는 물기가 어렸다. 그녀의 말투는 차분했지만 눈빛에는 깊은 안타까움과 걱정이 담겨 있었다. 형우는 미숙의 손에 들린 물수건을 바라보았다. 가늘고 주름진 그녀의 손가락. 하지만 그 손길은 누구보다 따뜻하고 다정했다. 그는 눈을 감았다.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그는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밤이 되자 형우의 열은 좀처럼 내릴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미숙은 밤새 형우의 곁을 지켰다. 그녀는 차가운 물수건을 계속해서 갈아주었고 형우의 끙끙 앓는 소리에 잠시도 눈을 붙이지 못했다. 자정이 넘어갈 무렵 형우는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깼다. 온몸이 땀으로 축축했다. 처형. 형우는 겨우 목소리를 냈다. 형우 씨 괜찮아요? 열은 좀 내렸어요. 미숙은 황급히 그의 이마에 손을 얹었다. 여전히 뜨거웠다. 몸이 너무 끈적거려서. 미숙은 잠시 망설였다. 이런 상태로 밤을 보내게 할 수는 없었다. 제가 몸 좀 닦아드릴게요. 땀 때문에 더 힘드실 거예요. 미숙은 침대 곁에 놓인 대야에 따뜻한 물을 받아왔다. 깨끗한 수건을 적셔 형우의 옷을 조심스럽게 벗기기 시작했다. 형우는 미약한 힘으로 그녀를 말리려 했지만 그의 손길은 힘이 없었다. 미숙은 그의 상의를 벗기고 따뜻한 수건으로 그의 넓은 어깨와 팔, 그리고 단단한 가슴을 조심스럽게 닦아주었다. 젊고 건강한 남자의 몸은 뜨거웠다. 그녀의 손끝에서 느껴지는 형우의 살결은 단단했고 땀으로 축축했다. 수십 년 만에 느껴보는 낯선 남자의 체온이었다. 미숙은 자신의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았다.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녀는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다. 나는 지금 간호하는 거야? 환자를 돌보는 것뿐이야. 그녀는 스스로에게 되뇌었지만 그녀의 눈은 형우의 몸 구석구석에 머물렀다. 잘 다져진 어깨 근육, 넓은 가슴, 그리고 미세하게 솟아오른 젖꼭지. 그 모든 것이 그녀의 잠들어 있던 본능을 자극했다. 형우는 고통 속에서도 미숙의 손길을 느꼈다. 따뜻한 수건이 몸을 스칠 때마다 그의 몸은 미세하게 전율했다. 그녀의 부드러운 손길은 그의 아픈 몸을 위로해주면서도 동시에 잊고 지냈던 어떤 감각을 깨우는 듯했다. 그는 눈을 감았다. 자신의 몸을 닦아주는 미숙의 손길 속에서 그는 낯선 안정감과 함께 억눌렀던 욕망의 파편들을 느꼈다. 그의 몸은 아팠지만 동시에 그녀의 손길에 반응하고 있었다. 미숙은 그의 하복부를 닦으려다 멈칫했다. 그녀의 손이 바지에 닿는 순간 그녀는 형우의 몸이 순간적으로 굳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황급히 손을 거두었다. 이만하면 됐어요. 이제 새 옷으로 갈아입혀 드릴게요. 미숙은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다. 그녀의 얼굴은 화끈거렸고 심장은 쿵쾅거렸다. 그녀는 서둘러 형우에게 새 잠옷을 입히고 이불을 잘 덮어주었다. 미숙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아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심장은 여전히 진정되지 않았다. 방금 전 그녀의 손끝에서 느껴졌던 형우의 몸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다.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절대 안 돼. 그녀는 스스로를 다그쳤다. 하지만 동시에 억눌렀던 욕망의 불씨가 그녀의 내면에서 활활 타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한밤중에 사위의 몸을 직접 닦아주었다. 이는 명백히 금지된 영역을 침범한 행위였다. 형우는 이불 속에서 몸을 뒤척였다. 열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지만 미숙의 간호 덕분에 몸은 조금 편해진 듯했다. 그는 눈을 감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방금 전 미숙의 모습이 떠올랐다. 물수건을 든 그녀의 가늘고 떨리는 손, 걱정스러운 눈빛, 그리고 미세하게 붉어진 얼굴. 그는 자신의 몸이 그녀의 손길에 반응했음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죄책감과 동시에 낯선 전율이 온몸을 감쌌다. 아내의 언니에게서 이런 감정을 느끼다니. 그는 스스로에게 경멸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그의 몸은 그녀의 손길을 다시 갈망하고 있었다. 날이 밝기 시작했지만
미숙은 형우의 곁을 떠날 수 없었다. 그녀는 잠시 눈을 붙이려 의자에 기대었지만 결국 밤새도록 형우의 열을 재고 물수건을 갈아주는 일만을 반복했다. 해가 뜨고 형우의 열은 마침내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다. 그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떴다. 미숙은 그의 침대 곁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다. 의자에 앉은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그녀의 모습은 지쳐 보였지만 동시에 따뜻하고 안쓰러웠다. 형우는 가만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주름진 그녀의 손, 흐트러진 머리카락, 피곤에 지친 얼굴. 50대 중반의 그녀는 분명 젊은 여자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에게서 느껴지는 헌신과 따뜻함은 그 어떤 젊은 여자에게서도 느낄 수 없는 것이었다. 미숙이 잠결에 몸을 뒤척였다. 그녀의 머리가 의자 등받이에서 떨어지려는 순간 형우는 저도 모르게 손을 뻗어 그녀의 머리를 받쳐주었다. 그의 손바닥에서 느껴지는 그녀의 머리카락은 부드러웠고 그 온기는 그에게 묘한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잠시 미숙의 머리를 받친 채 가만히 있었다. 그녀의 숨소리가 그의 귓가에 들려왔다. 그 짧은 순간 형우는 자신이 그녀에게서 단순한 간호 이상의 무언가를 느끼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것은 위로였고 안식이었고 동시에 금지된 갈망이었다. 미숙은 잠에서 깨어 눈을 떴다. 그녀의 눈과 형우의 눈이 마주쳤다. 그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형우의 손이 여전히 자신의 머리를 받치고 있었다. 형우 씨. 괜찮아요. 열은 좀 내렸어요. 그녀는 황급히 손을 거두며 물었다. 네. 덕분에 많이 나아졌어요. 처형. 밤새 저 때문에? 형우는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다. 방금 전 미숙의 머리를 받쳤던 그 손에서 묘한 여운이 느껴졌다. 미숙은 그의 시선을 피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니에요? 아픈데 당연히 제가 돌봐드려야죠. 이제 열도 내렸으니 죽 좀 더 드시고 약 챙겨 먹어요. 그녀는 서둘러 부엌으로 향했다. 형우는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다. 그의 몸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미숙 덕분에 최악의 고비를 넘긴 듯했다. 그는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는 미숙의 소리를 들으며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그의 죽은 아내의 언니였다. 그의 가족이었다. 하지만 어젯밤의 사건과 오늘 아침의 작은 접촉은 그들의 관계에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을 만들고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죄책감과 동시에 그녀에게서 느껴지는 따뜻한 온기와 여성적인 매력에 대한 갈망이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며칠 후, 형우는 완전히 회복되었다. 미숙은 그가 건강해진 것을 확인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다시 집은 텅 비고 조용해졌다. 하지만 이제 형우는 이전과 같은 외로움을 느끼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미숙의 존재가 선명하게 각인되어 있었다. 그녀의 따뜻한 손길, 그녀의 걱정스러운 눈빛, 그녀가 끓여준 죽의 온기. 그 모든 것이 그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다. 동시에 그것은 그를 깊은 고민에 빠뜨렸다. 어느 날 저녁, 형우는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집안은 여전히 어둡고 조용했다. 그는 스위치를 켜고 거실로 들어섰다. 텅 빈 소파, 텅 빈 식탁. 그의 시선이 부엌으로 향했다. 미숙이 서 있던 자리, 그녀의 손이 닿았던 곳들. 그는 자신이 미숙을 기다리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녀의 방문을, 그녀의 온기를. 그는 스스로의 감정에 솔직해질 수밖에 없었다. 며칠 뒤, 형우는 미숙에게 전화를 걸었다. 처형, 식사 한번 같이 하고 싶어서요. 제가 괜찮아졌다는 것도 보여드릴 겸. 미숙은 잠시 망설이는 듯 했다. 그래. 형우 씨 괜찮아졌다니 다행이네. 그래, 그럼. 주말에 한번 볼까? 그녀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망설임과 동시에 어딘가 모를 기대감이 섞여 있었다. 네, 처형. 그럼 주말에 뵙겠습니다. 형우는 전화를 끊었다. 그의 심장은 묘한 긴장감과 동시에 설렘으로 뛰고 있었다.
주말이 되었다. 형우는 미숙이 좋아하는 한식당을 예약했다. 약속 장소에 먼저 도착해 미숙을 기다리고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미숙이 식당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평소 집에서 입던 편안한 옷차림 대신 단정하면서도 세련된 블라우스와 치마를 입고 있었다. 머리도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은은한 화장기가 그녀의 얼굴을 더욱 생기 있어 보이게 했다. 50대 중반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그녀는 아름다웠다. 형우는 자신도 모르게 시선을 고정시켰다. 미숙은 형우의 시선을 느끼고 살짝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옅은 홍조가 돌았다. 오래 기다렸어요, 형우 씨. 아니에요, 처형. 어서 오세요. 형우는 그녀에게 의자를 빼주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식당 안은 사람들로 북적거렸지만 그들 주변에는 묘한 긴장감과 침묵이 감돌았다. 식사를 하는 내내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대화를 이어갔다. 주로 형우의 건강 상태와 미숙의 딸 이야기가 주를 이루었다. 하지만 그들의 시선은 자꾸만 서로에게 향했다. 미숙은 형우가 입맛을 되찾은 듯 잘 먹는 모습을 보며 안도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따뜻한 만족감이 어렸다. 형우는 미숙의 달라진 모습에 묘한 설렘을 느꼈다. 평소 집에서 보던 수수한 모습과는 다른 여자로서의 미숙을 마주하는 것이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형우는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다. 처형, 제가 아팠을 때 밤새 돌봐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미숙은 그의 시선을 피하며 말했다. 별 말씀을. 아픈데 당연히 가족으로서 돌봐드려야죠. 아니에요. 처형이 아니었으면 저 혼자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처형 덕분에 제가 살았어요. 형우는 진심을 담아 말했다. 그의 눈빛에는 감사함과 동시에 어딘가 모를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미숙은 형우의 진심 어린 말에 마음이 흔들렸다. 그녀는 그동안 애써 외면하려 했던 감정들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형우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의아함이 스쳐 지나갔다. 엄마, 형부. 두 분이 여기서 왜? 지은의 목소리가 식당 안에 울려 퍼졌다. 미숙과 형우는 동시에 굳어버렸다. 그들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동시에 들켜서는 안 될 비밀이 발각된 듯한 죄책감이 스쳐 지나갔다. 두 사람 사이의 묘한 분위기는 지은의 갑작스러운 등장으로 인해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었다. 어둠 속 미숙의 눈빛은 형우의 혼란스러운 시선과 얽혔다. 그 짧은 순간 그들의 영혼 깊숙이 묻혀있던 무언가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형우의 팔에 닿아있던 미숙의 손끝은 뜨거웠고 그 뜨거움은 둘 사이의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했다. 빗소리는 여전히 창밖을 때렸지만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은 그 어떤 소음보다도 강렬했다. 미숙은 재빨리 손을 거두었다. 마치 뜨거운 불꽃에 댄 것처럼 그녀의 심장이 요동쳤다. 죄송해요. 물을 마시러 나왔다가. 미숙의 목소리는 미약한 떨림을 숨기지 못했다. 형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눈은 여전히 미숙에게 고정되어 있었고 그 안에 담긴 혼란과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의 파동은 미숙의 영혼을 깊이 뒤흔들었다. 그는 고개를 돌려 다시 소파에 깊이 몸을 묻었다. 불편함과 어색함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괜찮아요. 다시 주무세요. 형우의 목소리는 낮고 가라앉아 있었다. 미숙은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 없었다. 그녀는 죄지은 사람처럼 황급히 침실로 돌아왔다. 문을 닫는 순간 그녀는 등 뒤에 서늘한 시선이 박히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침대에 다시 누웠지만 잠은 이미 멀리 달아난 지 오래였다. 형우의 팔뚝에 닿았던 손끝의 감촉이 생생하게 남아 있었다. 젊고 단단한 남자의 살결, 그 온기. 미숙은 스스로에게 역겨움을 느꼈다. 50대 중반의 과부가 사위의 몸에 동요하다니. 이것은 죄악이며 해서는 안 될 감정이었다. 그녀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끌어올렸다. 하지만 숨이 막힐 듯한 답답함 속에서도
그녀의 심장은 걷잡을 수 없이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빗줄기는 잦아들었지만 하늘은 여전히 흐렸다. 형우는 소파에서 잠든 채 밤을 지새웠고 미숙은 일찍 일어나 간단한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둘 사이에는 어제 밤의 어색함이 짙게 깔려 있었다. 식사 시간 내내 그들은 거의 말을 섞지 않았다. 접시가 부딪히는 소리, 수저가 그릇에 닿는 소리만이 조용한 부엌을 채웠다. 미숙은 형우가 좋아하는 반찬을 말없이 그의 접시에 놓아주었고 형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함을 표했다. 식사를 마치자마자 미숙은 서둘러 짐을 챙겼다. 형우 씨, 이제 비도 그쳤으니 저는 가봐야겠어요. 어젯밤에 갑자기 짐을 챙기느라 정신이 없어서 제대로 정리를 못했네요. 미안해요. 그녀는 눈을 마주치지 않고 말했다. 아니에요, 처형. 어젯밤에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비 때문에 불편하셨을 텐데 형우도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응대했다. 그럼 전 이만 가볼게요. 식사 거르지 말고 잘 챙겨 먹어요. 미숙은 마치 도망치듯 현관문을 열고 나섰다. 형우는 말없이 그녀의 뒷모습을 지켜보았다. 문이 닫히고 그녀의 모습이 시야에서 사라지자 형우는 비로소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날 이후 미숙의 방문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그녀는 더 이상 불쑥불쑥 형우의 집을 찾아오지 않았다. 가끔 안부 전화만 걸어올 뿐이었다. 형우는 미숙의 의도를 알 수 있었다. 그녀는 둘 사이에 미묘한 감정을 인지하고 애써 거리를 두려는 것이 분명했다. 형우 역시 그녀의 행동을 이해했다. 아내의 언니와 이런 감정을 나누는 것은 분명히 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 하지만 미숙의 발길이 뜸해지자 그의 집은 다시금 차갑고 텅 빈 공간으로 돌아왔다. 그녀가 채워주었던 온기, 그녀가 만들어주었던 식사, 그녀가 채웠던 생활의 소리들이 사라지자 형우는 다시 깊은 외로움 속으로 빠져들었다. 며칠이 지났다. 형우는 퇴근 후 빈집으로 돌아와 냉장고를 열었다. 텅 빈 냉장고 안에는 마른 반찬 몇 가지와 오래된 김치뿐이었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인스턴트 식품을 데웠다. 미숙이 오기 전 그의 일상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맛은 더욱 쓰게 느껴졌다. 식사를 마치고 거실 소파에 앉았다. TV에서는 재밌는 드라마가 방영되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공허했다. 문득 그의 시선이 부엌으로 향했다. 미숙이 서툰 솜씨로 김치찌개를 끓여주던 모습, 설거지를 하면서 나직이 흥얼거리던 노랫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듯했다. 형우는 스스로의 변화에 당황했다. 그는 지영이 떠난 후 어떤 여자에게도 관심을 두지 않았다. 다른 여자와의 관계는 죄책감 그 자체였다. 하지만 미숙에게서 느꼈던 감정은 단순한 성적인 끌림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랜 외로움 끝에 찾아온 위로였고 잊고 살았던 삶의 온기였다. 동시에 그것은 그의 이성과 도덕관념을 송두리째 흔드는 금지된 욕망이었다. 그는 침대에서 밤새 뒤척였다. 이 감정을 어떻게 해야 할까? 이대로 묻어두는 것이 옳은 일일까? 아니면 그날 밤 그의 몸에서 이상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목이 따끔거리고 몸에 오한이 들었다. 그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잠을 청했지만 새벽이 되자 열이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온몸의 근육이 쑤시고 머리가 깨질 듯 아팠다. 형우는 침대에서 일어나 겨우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셨다. 하지만 온몸의 기운이 빠져나가 그는 다시 침대로 기어 들어갔다. 그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끌어올렸지만 열은 좀처럼 내리지 않았다. 몸이 아프자 외로움은 더욱 사무쳤다. 이런 순간 그를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지영이 있었다면 그녀는 옆에서 밤새 간호해 주었을 것이다. 아침이 되었지만 형우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었다. 출근은 꿈도 꿀 수 없었다. 그는 겨우 휴대폰을 찾아 회사에 병가를 냈다. 그의 몸은 뜨거운 불덩이 같았고 정신은 몽롱했다. 그는 잠시 잠이 들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인기척에 겨우 눈을 떴다. 침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누군가 안으로 들어서는 것이 보였다. 몽롱한 시야 속에서도 그녀가 누구인지 형우는 직감할 수 있었다. 미숙이었다. 미숙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형우의 이마에 손을 얹었다. 뜨거운 열기에 그녀의 표정이 굳어졌다. 세상에, 형우 씨, 열이 이렇게 펄펄 끓는데 왜 연락도 안 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함께 서운함이 묻어 있었다. 미숙은 형우가 며칠째 연락이 되지 않고 회사에도 출근하지 않았다는 소식을 우연히 듣게 되었다. 걱정이 되어 불이 나게 달려온 것이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부엌으로 향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역시나 텅 비어 있었다. 그녀는 급히 시장에 가서 죽 재료와 해열제를 사왔다. 미숙은 능숙하게 부엌에서 죽을 끓이기 시작했다. 달그락거리는 그릇 소리,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죽 냄새가 형우의 코끝을 스쳤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한 가정의 냄새였다. 그녀는 죽이 끓는 동안 형우의 방으로 와서 물수건을 적셔 이마에 얹어주었다. 시원한 물수건이 이마에 닿자 형우는 잠시나마 정신이 드는 듯했다. 처형, 어떻게 오셨어요? 형우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연락도 안 되고 회사에도 안 나간다길래 걱정돼서 와봤지? 이렇게 아픈데 왜 혼자 끙끙 앓고 있어요? 지영이가 알면 얼마나 속상해할까. 미숙의 눈가에는 물기가 어렸다. 그녀의 말투는 차분했지만 눈빛에는 깊은 안타까움과 걱정이 담겨 있었다. 형우는 미숙의 손에 들린 물수건을 바라보았다. 가늘고 주름진 그녀의 손가락. 하지만 그 손길은 누구보다 따뜻하고 다정했다. 그는 눈을 감았다.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그는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밤이 되자 형우의 열은 좀처럼 내릴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미숙은 밤새 형우의 곁을 지켰다. 그녀는 차가운 물수건을 계속해서 갈아주었고 형우의 끙끙 앓는 소리에 잠시도 눈을 붙이지 못했다. 자정이 넘어갈 무렵 형우는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깼다. 온몸이 땀으로 축축했다. 처형. 형우는 겨우 목소리를 냈다. 형우 씨 괜찮아요? 열은 좀 내렸어요. 미숙은 황급히 그의 이마에 손을 얹었다. 여전히 뜨거웠다. 몸이 너무 끈적거려서. 미숙은 잠시 망설였다. 이런 상태로 밤을 보내게 할 수는 없었다. 제가 몸 좀 닦아드릴게요. 땀 때문에 더 힘드실 거예요. 미숙은 침대 곁에 놓인 대야에 따뜻한 물을 받아왔다. 깨끗한 수건을 적셔 형우의 옷을 조심스럽게 벗기기 시작했다. 형우는 미약한 힘으로 그녀를 말리려 했지만 그의 손길은 힘이 없었다. 미숙은 그의 상의를 벗기고 따뜻한 수건으로 그의 넓은 어깨와 팔, 그리고 단단한 가슴을 조심스럽게 닦아주었다. 젊고 건강한 남자의 몸은 뜨거웠다. 그녀의 손끝에서 느껴지는 형우의 살결은 단단했고 땀으로 축축했다. 수십 년 만에 느껴보는 낯선 남자의 체온이었다. 미숙은 자신의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았다.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녀는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다. 나는 지금 간호하는 거야? 환자를 돌보는 것뿐이야. 그녀는 스스로에게 되뇌었지만 그녀의 눈은 형우의 몸 구석구석에 머물렀다. 잘 다져진 어깨 근육, 넓은 가슴, 그리고 미세하게 솟아오른 젖꼭지. 그 모든 것이 그녀의 잠들어 있던 본능을 자극했다. 형우는 고통 속에서도 미숙의 손길을 느꼈다. 따뜻한 수건이 몸을 스칠 때마다 그의 몸은 미세하게 전율했다. 그녀의 부드러운 손길은 그의 아픈 몸을 위로해주면서도 동시에 잊고 지냈던 어떤 감각을 깨우는 듯했다. 그는 눈을 감았다. 자신의 몸을 닦아주는 미숙의 손길 속에서 그는 낯선 안정감과 함께 억눌렀던 욕망의 파편들을 느꼈다. 그의 몸은 아팠지만 동시에 그녀의 손길에 반응하고 있었다. 미숙은 그의 하복부를 닦으려다 멈칫했다. 그녀의 손이 바지에 닿는 순간 그녀는 형우의 몸이 순간적으로 굳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황급히 손을 거두었다.
이만하면 됐어요. 이제 새 옷으로 갈아입혀 드릴게요. 미숙은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다. 그녀의 얼굴은 화끈거렸고 심장은 쿵쾅거렸다. 그녀는 서둘러 형우에게 새 잠옷을 입히고 이불을 잘 덮어주었다. 미숙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아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심장은 여전히 진정되지 않았다. 방금 전 그녀의 손끝에서 느껴졌던 형우의 몸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다.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절대 안 돼. 그녀는 스스로를 다그쳤다. 하지만 동시에 억눌렀던 욕망의 불씨가 그녀의 내면에서 활활 타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한밤중에 사위의 몸을 직접 닦아주었다. 이는 명백히 금지된 영역을 침범한 행위였다. 형우는 이불 속에서 몸을 뒤척였다. 열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지만 미숙의 간호 덕분에 몸은 조금 편해진 듯했다. 그는 눈을 감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방금 전 미숙의 모습이 떠올랐다. 물수건을 든 그녀의 가늘고 떨리는 손, 걱정스러운 눈빛, 그리고 미세하게 붉어진 얼굴. 그는 자신의 몸이 그녀의 손길에 반응했음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죄책감과 동시에 낯선 전율이 온몸을 감쌌다. 아내의 언니에게서 이런 감정을 느끼다니. 그는 스스로에게 경멸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그의 몸은 그녀의 손길을 다시 갈망하고 있었다. 날이 밝기 시작했지만 미숙은 형우의 곁을 떠날 수 없었다. 그녀는 잠시 눈을 붙이려 의자에 기대었지만 결국 밤새도록 형우의 열을 재고 물수건을 갈아주는 일만을 반복했다. 해가 뜨고 형우의 열은 마침내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다. 그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떴다. 미숙은 그의 침대 곁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다. 의자에 앉은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그녀의 모습은 지쳐 보였지만 동시에 따뜻하고 안쓰러웠다. 형우는 가만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주름진 그녀의 손, 흐트러진 머리카락, 피곤에 지친 얼굴. 50대 중반의 그녀는 분명 젊은 여자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에게서 느껴지는 헌신과 따뜻함은 그 어떤 젊은 여자에게서도 느낄 수 없는 것이었다. 미숙이 잠결에 몸을 뒤척였다. 그녀의 머리가 의자 등받이에서 떨어지려는 순간 형우는 저도 모르게 손을 뻗어 그녀의 머리를 받쳐주었다. 그의 손바닥에서 느껴지는 그녀의 머리카락은 부드러웠고 그 온기는 그에게 묘한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잠시 미숙의 머리를 받친 채 가만히 있었다. 그녀의 숨소리가 그의 귓가에 들려왔다. 그 짧은 순간 형우는 자신이 그녀에게서 단순한 간호 이상의 무언가를 느끼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것은 위로였고 안식이었고 동시에 금지된 갈망이었다. 미숙은 잠에서 깨어 눈을 떴다. 그녀의 눈과 형우의 눈이 마주쳤다. 그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형우의 손이 여전히 자신의 머리를 받치고 있었다. 형우 씨. 괜찮아요. 열은 좀 내렸어요. 그녀는 황급히 손을 거두며 물었다. 네. 덕분에 많이 나아졌어요, 처형. 밤새 저 때문에? 형우는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다. 방금 전 미숙의 머리를 받쳤던 그 손에서 묘한 여운이 느껴졌다. 미숙은 그의 시선을 피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니에요? 아픈데 당연히 제가 돌봐드려야죠. 이제 열도 내렸으니 죽 좀 더 드시고 약 챙겨 먹어요. 그녀는 서둘러 부엌으로 향했다. 형우는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다. 그의 몸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미숙 덕분에 최악의 고비를 넘긴 듯했다. 그는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는 미숙의 소리를 들으며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그의 죽은 아내의 언니였다. 그의 가족이었다. 하지만 어젯밤의 사건과 오늘 아침의 작은 접촉은 그들의 관계에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을 만들고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죄책감과 동시에 그녀에게서 느껴지는 따뜻한 온기와 여성적인 매력에 대한 갈망이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며칠 후, 형우는 완전히 회복되었다. 미숙은 그가 건강해진 것을 확인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다시 집은 텅 비고 조용해졌다.
하지만 이제 형우는 이전과 같은 외로움을 느끼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미숙의 존재가 선명하게 각인되어 있었다. 그녀의 따뜻한 손길, 그녀의 걱정스러운 눈빛, 그녀가 끓여준 죽의 온기. 그 모든 것이 그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다. 동시에 그것은 그를 깊은 고민에 빠뜨렸다. 어느 날 저녁, 형우는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집안은 여전히 어둡고 조용했다. 그는 스위치를 켜고 거실로 들어섰다. 텅 빈 소파, 텅 빈 식탁. 그의 시선이 부엌으로 향했다. 미숙이 서 있던 자리, 그녀의 손이 닿았던 곳들. 그는 자신이 미숙을 기다리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녀의 방문을, 그녀의 온기를. 그는 스스로의 감정에 솔직해질 수밖에 없었다. 며칠 뒤, 형우는 미숙에게 전화를 걸었다. 처형, 식사 한번 같이 하고 싶어서요. 제가 괜찮아졌다는 것도 보여드릴 겸. 미숙은 잠시 망설이는 듯 했다. 그래. 형우 씨 괜찮아졌다니 다행이네. 그래, 그럼. 주말에 한번 볼까? 그녀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망설임과 동시에 어딘가 모를 기대감이 섞여 있었다. 네, 처형. 그럼 주말에 뵙겠습니다. 형우는 전화를 끊었다. 그의 심장은 묘한 긴장감과 동시에 설렘으로 뛰고 있었다. 주말이 되었다. 형우는 미숙이 좋아하는 한식당을 예약했다. 약속 장소에 먼저 도착해 미숙을 기다리고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미숙이 식당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평소 집에서 입던 편안한 옷차림 대신 단정하면서도 세련된 블라우스와 치마를 입고 있었다. 머리도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은은한 화장기가 그녀의 얼굴을 더욱 생기 있어 보이게 했다. 50대 중반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그녀는 아름다웠다. 형우는 자신도 모르게 시선을 고정시켰다. 미숙은 형우의 시선을 느끼고 살짝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옅은 홍조가 돌았다. 오래 기다렸어요, 형우 씨. 아니에요, 처형. 어서 오세요. 형우는 그녀에게 의자를 빼주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식당 안은 사람들로 북적거렸지만 그들 주변에는 묘한 긴장감과 침묵이 감돌았다. 식사를 하는 내내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대화를 이어갔다. 주로 형우의 건강 상태와 미숙의 딸 이야기가 주를 이루었다. 하지만 그들의 시선은 자꾸만 서로에게 향했다. 미숙은 형우가 입맛을 되찾은 듯 잘 먹는 모습을 보며 안도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따뜻한 만족감이 어렸다. 형우는 미숙의 달라진 모습에 묘한 설렘을 느꼈다. 평소 집에서 보던 수수한 모습과는 다른 여자로서의 미숙을 마주하는 것이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형우는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다. 처형, 제가 아팠을 때 밤새 돌봐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미숙은 그의 시선을 피하며 말했다. 별 말씀을. 아픈데 당연히 가족으로서 돌봐드려야죠. 아니에요. 처형이 아니었으면 저 혼자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처형 덕분에 제가 살았어요. 형우는 진심을 담아 말했다. 그의 눈빛에는 감사함과 동시에 어딘가 모를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미숙은 형우의 진심 어린 말에 마음이 흔들렸다. 그녀는 그동안 애써 외면하려 했던 감정들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형우를 바라보았다. 젊고 잘생긴 사위의 눈빛 속에서 그녀는 자신을 향한 복잡한 감정들을 읽었다. 그것은 단순한 고마움이 아니었다. 외로움, 갈망, 그리고 자신과 같은 금지된 욕망의 불씨. 형우 씨. 미숙은 나직이 그의 이름을 불렀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 순간 식당 문이 열리고 밖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다. 미숙의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다. 그녀의 딸, 지은이 남자친구와 함께 식당으로 들어서는 모습이 보였다. 지은의 눈이 미숙과 형우가 앉아있는 테이블로 향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의아함이 스쳐 지나갔다. 엄마? 형부.
두 분이 여기서 왜? 지은의 목소리가 식당 안에 울려 퍼졌다. 미숙과 형우는 동시에 굳어버렸다. 그들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동시에 들켜서는 안 될 비밀이 발각된 듯한 죄책감이 스쳐 지나갔다. 두 사람 사이의 묘한 분위기는 지은의 갑작스러운 등장으로 인해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었다. 지은의 날카로운 질문이 식당을 쩡하게 울렸다. 미숙은 심장이 멎는 듯했고 형우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지은의 눈빛에는 의아함과 함께 엄마와 형부의 관계에 대한 미묘한 경계심이 스쳐 지나갔다. 옆에 선 지은의 남자친구 또한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이 상황을 이해하려 애쓰는 듯했다. 엄마, 형부, 두 분이서 데이트라도 하세요. 지은은 애써 밝은 척 농담을 던졌지만 그 속에는 숨길 수 없는 비난의 날이 서 있었다. 미숙은 허둥지둥 변명하려 했다. 아니, 지은아. 그게 아니고 형우 씨가 몸이 안 좋다고 해서 엄마가 오랜만에 밥이나 같이 먹으러 왔어. 걱정돼서. 네, 지은 씨, 처형께서 제 건강을 염려해 주셔서 식사 대접하는 길이었어요. 형우도 서둘러 말을 거들었지만 그의 목소리 역시 어색하기 짝이 없었다. 지은은 만족스럽지 않은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아, 그러세요. 그럼 왜 제 연락은 안 받으셨어요, 엄마? 아침부터 몇 번이나 전화했는데 미숙은 당황해서 휴대폰을 확인했다. 어머, 그랬니? 엄마가 깜빡했네. 미안하다. 지은아. 진동으로 해놔서 몰랐네.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었지만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다. 지은은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내내 의심을 거두지 않았다. 미숙은 그 시선에 죄책감을 느꼈고 형우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식사가 끝날 무렵 지은은 남자친구와 함께 먼저 자리를 떠났다. 지은의 뒷모습이 사라지자 미숙은 그제야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지은이가 눈치가 빨라서 괜한 오해를 살까 봐 걱정되네요. 미숙은 나직이 말했다. 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을 거예요, 처형. 저희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뭐려 하지만 그의 말은 스스로에게 하는 변명처럼 공허하게 들렸다. 그들은 황급히 식당을 나섰다. 밖은 이미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나란히 걸었다. 미숙은 지은의 시선이 마치 칼날처럼 자신을 꿰뚫는 듯한 착각에 시달렸다. 그녀는 죄 없는 자신을 비난하는 지은의 눈빛에 상처받았지만 동시에 자신이 지은에게 씻을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죄책감에 휩싸였다. 골목길에 들어서자마자 미숙은 걸음을 멈췄다. 형우 씨. 오늘은 제가 먼저 갈게요. 형우는 그녀의 어깨를 붙잡았다. 처형. 저 좀 봐주세요. 미숙은 고개를 들었다. 형우의 눈빛은 깊고 흔들리고 있었다. 저는 처형이 필요해요. 형우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지영이 떠난 후로 이렇게 외로워 본 적이 없었어요. 아무도 저를 알아주지 않았어요. 처형만 저를 돌봐줬고 제가 살아있다는 걸 느끼게 해줬어요. 미숙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형우의 진심 어린 고백에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들이 터져나오는 것을 느꼈다. 그녀 역시 외로웠다. 남편이 떠난 후 그녀는 엄마와 처형이라는 역할 뒤에 자신을 숨기고 살았다. 하지만 형우는 그녀에게 잊고 지내던 여자로서의 자신을 일깨워 주었다. 형우 씨. 저는 처형이에요. 미숙은 흐느끼며 말했다. 이러면 안 돼요. 지영이가 알면 얼마나 슬퍼할까. 지영이도 우리가 행복하길 바랄 거예요. 처형도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저처럼 외롭게 살지 마세요. 형우는 미숙을 끌어안았다. 미숙은 형우의 품에 안겨 격렬하게 흐느꼈다. 젊고 단단한 남자의 품은 그녀가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안정감과 따뜻함을 선사했다. 그녀는 그의 등에 손을 둘러 그의 품에 더욱 깊이 파고들었다. 두 사람의 몸은 서로에게 끌리듯 더욱 밀착되었다. 형우는 미숙의 머리카락에 얼굴을 묻고
그녀의 채취를 맡았다. 따뜻하고 포근한 여인의 향기가 그의 온몸을 휘감았다. 그는 그녀의 목덜미에 입을 맞추었다. 부드럽고 따뜻한 살결이 그의 입술에 닿자 형우는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미숙은 형우의 입맞춤에 온몸이 굳어버렸다. 거부해야 한다는 이성과 그의 품에 안기고 싶은 본능이 격렬하게 충돌했다. 하지만 그녀는 결국 그의 입맞춤을 받아들였다. 50대 중반의 과부가 젊은 사위에게서 느끼는 금지된 욕망이었다. 그녀는 그의 입술에 조심스럽게 입을 맞추었다. 부드럽고 촉촉한 그의 입술은 그녀의 모든 감각을 깨웠다. 수십 년 만에 느껴보는 남자의 입맞춤이었다. 죄책감과 동시에 걷잡을 수 없는 희열이 그녀의 온몸을 휩쓸었다. 두 사람은 밤늦도록 서로의 품에 안겨 있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눈빛 속에서 깊은 이해와 동질감을 느꼈다. 그 밤은 비로소 그들이 오랫동안 짊어져온 외로움과 고통을 치유하는 시간이었다. 형우는 미숙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녀의 몸은 가늘고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누구보다 강인한 생명력이 숨어있는 듯했다. 미숙은 형우의 넓은 가슴에 얼굴을 묻고 그의 심장 소리에 귀 기울였다. 힘차게 뛰는 그의 심장 소리는 그녀에게 있고 지내던 삶의 활력과 에너지를 불어넣는 듯했다. 다음 날 아침, 형우는 미숙의 손을 잡고 침실로 향했다. 닫힌 방문 너머 침실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형우는 조심스럽게 미숙의 옷을 벗겼다. 50대 중반의 그녀의 몸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다. 늘어진 살결, 희미한 주름. 하지만 형우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아름답고 소중하게 보였다. 그는 그녀의 몸에 입을 맞추었다. 미숙은 부끄러움에 얼굴을 붉혔지만 동시에 그의 따뜻한 손길과 입맞춤에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그에게 몸을 맡겼다. 형우는 조심스럽게 미숙의 몸 위에 엎드렸다. 그의 뜨거운 숨결이 그녀의 귓가에 스치자 미숙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는 그녀의 입술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었다. 길고 깊은 입맞춤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존재를 더욱 깊이 확인하는 듯했다. 형우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고 그녀의 목덜미에 입을 맞추었다. 미숙은 그의 품에 안겨 흐느꼈다. 이 모든 것이 죄악이라는 이성과 그의 품에서 느끼는 뜨거운 희열이 그녀의 영혼을 격렬하게 뒤흔들었다. 미숙 처형. 사랑해요. 형우는 나직이 속삭였다. 미숙은 그의 고백에 눈물을 쏟아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의 품에 더욱 깊이 파고들었다. 그들은 서로의 몸을 탐하듯 서로를 끌어안았다. 그들의 몸은 오랜 세월 동안 억눌렸던 욕망을 표출하듯 격렬하게 반응했다. 형우의 힘찬 움직임은 미숙에게 있고 지내던 여인으로서의 쾌락을 선사했다. 그녀는 신음하며 그의 품에 더욱 깊이 파고들었다. 밤이 깊어지자 그들은 서로의 품에 안겨 잠이 들었다. 아침이 밝아왔지만 그들은 쉽게 잠에서 깨지 못했다. 형우는 미숙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녀의 잠든 얼굴은 평온해 보였다. 그는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죄책감과 동시에 묘한 안정감과 행복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미숙에게서 위로를 얻었고 그녀에게서 삶의 새로운 의미를 찾았다. 미숙은 잠에서 깨어 눈을 떴다. 그녀의 눈과 형우의 눈이 마주쳤다. 그녀는 부끄러움에 얼굴을 붉혔지만 동시에 그의 눈빛 속에서 자신을 향한 깊은 사랑을 읽었다. 그녀는 그의 품에 더욱 깊이 파고들었다. 이 모든 것이 잘못된 관계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녀는 그의 품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 밤은 그녀에게 있고 지내던 여인으로서의 자신을 되찾게 해주었고 그녀의 외로운 영혼을 따뜻하게 위로해 주었다. 두 사람은 침실에서 조용히 아침을 맞았다. 햇살이 창문으로 스며들어 방 안을 환하게 비추었다. 미숙은 형우의 품에 안겨 있었다. 그녀는 행복했지만 동시에 불안감에 휩싸였다. 이 관계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 지은이 알게 된다면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형우의 따뜻한 손길은 그녀에게 잠시나마 모든 불안감을 잊게 해주었다. 그는 그녀의 뺨에 입을 맞추었다. 처형. 괜찮아요.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괜찮아. 형우 씨, 그녀의 목소리는 미약하게 떨렸지만 그 속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침실에서 나와 조용히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텅 비어있던 냉장고는 미숙이 채워둔 식재료로 가득했고 부엌에서는 따뜻한 김치찌개 냄새가 풍겨왔다. 형우는 식탁에 마주 앉아 미숙이 차려준 아침 식사를 먹었다. 그녀의 손맛은 여전히 따뜻하고 정성스러웠다. 식사를 마치자 미숙은 설거지를 시작했다. 형우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몸짓 하나하나에서 헌신과 따뜻함이 느껴졌다. 그는 조용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그녀의 등 뒤에서 그녀를 끌어안았다. 미숙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형우는 그녀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그녀의 채취를 맡았다. 처형. 혼자 두지 않을게요. 형우는 나직이 속삭였다. 미숙은 그의 고백에 눈물을 쏟아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았다. 그들의 손은 서로에게 끌리듯 더욱 밀착되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죄책감과 동시에 걷잡을 수 없는 희열이 그들의 영혼을 뒤흔들었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를 더욱 깊이 확인하는 듯 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 앞에는 알 수 없는 미래와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지은의 날카로운 질문이 식당 안을 쩡하게 울렸다. 미숙은 심장이 멎는 듯했고 형우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지은의 눈빛에는 의아함과 함께 엄마와 형부의 관계에 대한 미묘한 경계심이 스쳐 지나갔다. 옆에 선 지은의 남자친구 또한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이 상황을 이해하려 애쓰는 듯했다. 엄마, 형부, 두 분이서 데이트라도 하세요. 지은은 애써 밝은 척 농담을 던졌지만 그 속에는 숨길 수 없는 비난의 날이 서 있었다. 미숙은 허둥지둥 변명하려 했다. 아니, 지은아. 그게 아니고 형우 씨가 몸이 안 좋다고 해서 엄마가 오랜만에 밥이나 같이 먹으러 왔어. 걱정돼서. 네, 지은 씨, 처형께서 제 건강을 염려해 주셔서 식사 대접하는 길이었어요. 형우도 서둘러 말을 거들었지만 그의 목소리 역시 어색하기 짝이 없었다. 지은은 만족스럽지 않은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아, 그러세요? 그럼 왜 제 연락은 안 받으셨어요, 엄마? 아침부터 몇 번이나 전화했는데 미숙은 당황해서 휴대폰을 확인했다. 어머, 그랬니? 엄마가 깜빡했네. 미안하다. 지은아. 진동으로 해놔서 몰랐네.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었지만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다. 지은은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내내 의심을 거두지 않았다. 미숙은 그 시선에 죄책감을 느꼈고 형우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식사가 끝날 무렵 지은은 남자친구와 함께 먼저 자리를 떠났다. 지은의 뒷모습이 사라지자 미숙은 그제야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지은이가 눈치가 빨라서 괜한 오해를 살까 봐 걱정되네요. 미숙은 나직이 말했다. 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을 거예요, 처형. 저희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뭐려 하지만 그의 말은 스스로에게 하는 변명처럼 공허하게 들렸다. 그들은 황급히 식당을 나섰다. 밖은 이미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나란히 걸었다. 미숙은 지은의 시선이 마치 칼날처럼 자신을 꿰뚫는 듯한 착각에 시달렸다. 그녀는 죄 없는 자신을 비난하는 지은의 눈빛에 상처받았지만 동시에 자신이 지은에게 씻을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죄책감에 휩싸였다. 골목길에 들어서자마자 미숙은 걸음을 멈췄다. 형우 씨. 오늘은 제가 먼저 갈게요. 형우는 그녀의 어깨를 붙잡았다. 처형. 저 좀 봐주세요. 미숙은 고개를 들었다. 형우의 눈빛은 깊고 흔들리고 있었다.
저는 처형이 필요해요. 형우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지영이 떠난 후로 이렇게 외로워 본 적이 없었어요. 아무도 저를 알아주지 않았어요. 처형만 저를 돌봐줬고 제가 살아있다는 걸 느끼게 해줬어요. 미숙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형우의 진심 어린 고백에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들이 터져나오는 것을 느꼈다. 그녀 역시 외로웠다. 남편이 떠난 후 그녀는 엄마와 처형이라는 역할 뒤에 자신을 숨기고 살았다. 하지만 형우는 그녀에게 잊고 지내던 여자로서의 자신을 일깨워 주었다. 형우 씨. 저는 처형이에요. 미숙은 흐느끼며 말했다. 이러면 안 돼요. 지영이가 알면 얼마나 슬퍼할까. 지영이도 우리가 행복하길 바랄 거예요. 처형도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저처럼 외롭게 살지 마세요. 형우는 미숙을 끌어안았다. 미숙은 형우의 품에 안겨 격렬하게 흐느꼈다. 젊고 단단한 남자의 품은 그녀가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안정감과 따뜻함을 선사했다. 그녀는 그의 등에 손을 둘러 그의 품에 더욱 깊이 파고들었다. 두 사람의 몸은 서로에게 끌리듯 더욱 밀착되었다. 형우는 미숙의 머리카락에 얼굴을 묻고 그녀의 채취를 맡았다. 따뜻하고 포근한 여인의 향기가 그의 온몸을 휘감았다. 그는 그녀의 목덜미에 입을 맞추었다. 부드럽고 따뜻한 살결이 그의 입술에 닿자 형우는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미숙은 형우의 입맞춤에 온몸이 굳어버렸다. 거부해야 한다는 이성과 그의 품에 안기고 싶은 본능이 격렬하게 충돌했다. 하지만 그녀는 결국 그의 입맞춤을 받아들였다. 50대 중반의 과부가 젊은 사위에게서 느끼는 금지된 욕망이었다. 그녀는 그의 입술에 조심스럽게 입을 맞추었다. 부드럽고 촉촉한 그의 입술은 그녀의 모든 감각을 깨웠다. 수십 년 만에 느껴보는 남자의 입맞춤이었다. 죄책감과 동시에 걷잡을 수 없는 희열이 그녀의 온몸을 휩쓸었다. 두 사람은 밤늦도록 서로의 품에 안겨 있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눈빛 속에서 깊은 이해와 동질감을 느꼈다. 그 밤은 비로소 그들이 오랫동안 짊어져온 외로움과 고통을 치유하는 시간이었다. 형우는 미숙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녀의 몸은 가늘고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누구보다 강인한 생명력이 숨어있는 듯했다. 미숙은 형우의 넓은 가슴에 얼굴을 묻고 그의 심장 소리에 귀 기울였다. 힘차게 뛰는 그의 심장 소리는 그녀에게 있고 지내던 삶의 활력과 에너지를 불어넣는 듯했다. 다음 날 아침, 형우는 미숙의 손을 잡고 침실로 향했다. 닫힌 방문 너머 침실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형우는 조심스럽게 미숙의 옷을 벗겼다. 50대 중반의 그녀의 몸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다. 늘어진 살결, 희미한 주름. 하지만 형우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아름답고 소중하게 보였다. 그는 그녀의 몸에 입을 맞추었다. 미숙은 부끄러움에 얼굴을 붉혔지만 동시에 그의 따뜻한 손길과 입맞춤에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그에게 몸을 맡겼다. 형우는 조심스럽게 미숙의 몸 위에 엎드렸다. 그의 뜨거운 숨결이 그녀의 귓가에 스치자 미숙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는 그녀의 입술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었다. 길고 깊은 입맞춤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존재를 더욱 깊이 확인하는 듯했다. 형우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고 그녀의 목덜미에 입을 맞추었다. 미숙은 그의 품에 안겨 흐느꼈다. 이 모든 것이 죄악이라는 이성과 그의 품에서 느끼는 뜨거운 희열이 그녀의 영혼을 격렬하게 뒤흔들었다. 미숙 처형. 사랑해요. 형우는 나직이 속삭였다. 미숙은 그의 고백에 눈물을 쏟아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의 품에 더욱 깊이 파고들었다. 그들은 서로의 몸을 탐하듯 서로를 끌어안았다. 그들의 몸은 오랜 세월 동안 억눌렸던 욕망을 표출하듯 격렬하게 반응했다. 형우의 힘찬 움직임은 미숙에게 있고 지내던 여인으로서의 쾌락을 선사했다.
그녀는 신음하며 그의 품에 더욱 깊이 파고들었다. 밤이 깊어지자 그들은 서로의 품에 안겨 잠이 들었다. 아침이 밝아왔지만 그들은 쉽게 잠에서 깨지 못했다. 형우는 미숙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녀의 잠든 얼굴은 평온해 보였다. 그는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죄책감과 동시에 묘한 안정감과 행복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미숙에게서 위로를 얻었고 그녀에게서 삶의 새로운 의미를 찾았다. 미숙은 잠에서 깨어 눈을 떴다. 그녀의 눈과 형우의 눈이 마주쳤다. 그녀는 부끄러움에 얼굴을 붉혔지만 동시에 그의 눈빛 속에서 자신을 향한 깊은 사랑을 읽었다. 그녀는 그의 품에 더욱 깊이 파고들었다. 이 모든 것이 잘못된 관계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녀는 그의 품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 밤은 그녀에게 잊고 지내던 여인으로서의 자신을 되찾게 해주었고 그녀의 외로운 영혼을 따뜻하게 위로해 주었다. 두 사람은 침실에서 조용히 아침을 맞았다. 햇살이 창문으로 스며들어 방 안을 환하게 비추었다. 미숙은 형우의 품에 안겨 있었다. 그녀는 행복했지만 동시에 불안감에 휩싸였다. 이 관계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 지은이 알게 된다면?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형우의 따뜻한 손길은 그녀에게 잠시나마 모든 불안감을 잊게 해주었다. 그는 그녀의 뺨에 입을 맞추었다. 처형. 괜찮아요.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괜찮아. 형우 씨, 그녀의 목소리는 미약하게 떨렸지만 그 속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침실에서 나와 조용히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텅 비어있던 냉장고는 미숙이 채워둔 식재료로 가득했고 부엌에서는 따뜻한 김치찌개 냄새가 풍겨왔다. 형우는 식탁에 마주 앉아 미숙이 차려준 아침 식사를 먹었다. 그녀의 손맛은 여전히 따뜻하고 정성스러웠다. 식사를 마치자 미숙은 설거지를 시작했다. 형우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몸짓 하나하나에서 헌신과 따뜻함이 느껴졌다. 그는 조용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그녀의 등 뒤에서 그녀를 끌어안았다. 미숙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형우는 그녀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그녀의 채취를 맡았다. 처형. 혼자 두지 않을게요. 형우는 나직이 속삭였다. 미숙은 그의 고백에 눈물을 쏟아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았다. 그들의 손은 서로에게 끌리듯 더욱 밀착되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죄책감과 동시에 걷잡을 수 없는 희열이 그들의 영혼을 뒤흔들었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를 더욱 깊이 확인하는 듯 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 앞에는 알 수 없는 미래와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지은과의 우연한 마주침 이후 미숙과 형우는 더욱 은밀하고 조심스럽게 만남을 이어갔다. 지은의 날카로운 시선은 그들에게 경고등과 같았다. 형우의 집은 두 사람의 비밀스러운 성역이 되었다. 미숙은 자신의 딸에게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관계를 숨겨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렸다. 그녀는 형우의 집으로 향할 때마다 마치 스파이처럼 주위를 살폈고 인기척이라도 느껴지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하지만 금지된 과실은 더욱 달콤했다. 형우의 집에서 그들은 오직 둘만의 세상에 존재했다. 미숙은 요리를 하며 형우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었고 형우는 그런 그녀를 뒤에서 끌어안으며 따뜻한 체온을 나누었다. 주방의 작은 공간은 그들의 은밀한 속삭임과 웃음소리로 채워졌다. 설거지를 하다가도 앞치마를 정리하다가도 그들의 손은 자연스럽게 겹쳐졌고 눈빛은 깊은 갈망을 주고받았다. 미숙은 젊고 건장한 사위의 몸에 서 있고 지내던 여자로서의 자신을 다시 찾았다. 그녀의 살결은 형우의 손길 아래에서 오랜 잠에서 깨어났고 그의 뜨거운 숨결은 그녀의 메마른 심장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형우 역시 미숙에게서 위로와 안식을 얻었다. 그녀는 지영이 떠난 후 그를 괴롭혔던 모든 공허함을 채워주었다.
그녀는 그의 죽은 아내의 언니였지만 동시에 그를 온전히 이해하고 품어주는 유일한 여인이었다. 어느 비 오는 오후, 형우는 거실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미숙은 옆에서 뜨개질을 하고 있었다. 밖에서는 빗소리가 나직하게 들려왔고 집안은 따뜻하고 평화로웠다. 형우는 문득 미숙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주름진 손이 실타래 위에서 부드럽게 움직였다. 처형. 아니, 미숙씨, 지영이도 분명 우리가 이렇게 지내는 걸 기뻐할 거예요. 형우가 조용히 말했다. 미숙은 뜨개질을 멈추고 형우를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눈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그래줬으면 좋겠네. 지영이는 늘 제가 행복하길 바랐으니까. 그녀는 손을 뻗어 형우의 뺨을 부드럽게 감쌌다. 형우는 그녀의 손길에 몸을 맡겼다. 미숙씨 덕분에 제가 다시 살았어요. 정말 고마워요.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했다.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서로에게 기댔다. 빗소리만이 그들의 숨소리처럼 규칙적으로 들려왔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늘 불안감에 둘러싸여 있었다. 지은은 여전히 두 사람의 관계를 의심하는 듯했다. 그녀는 이전보다 훨씬 자주 미숙에게 전화를 걸었고 엄마가 어디서 누구와 시간을 보내는지 캐물었다. 엄마, 요즘 형부 집에 자주 가는 것 같던데 혹시 무슨 일 있어요? 지은은 어느 날 무심코 던지듯 물었다. 미숙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무슨 일은? 형우 씨가 혼자 지내니까 엄마가 가끔 가서 밥이나 챙겨주는 거지. 내 외삼촌이야. 그래도 너무 자주 가는 것 같던데. 형부도 남자고 엄마도 여자잖아요. 괜히 이상한 소리라도 나면 어떡하려고. 지은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경고가 담겨 있었다. 미숙은 애써 침착한 척 전화를 끊었지만 손에서는 식은 땀이 흘렀다. 그녀는 지은의 촉이 예사롭지 않음을 깨달았다. 어느 날 저녁, 미숙은 형우의 집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형우는 거실에서 음악을 틀어놓고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그때 현관문에서 딩동 하는 벨소리가 울렸다. 두 사람은 동시에 몸을 굳혔다. 미숙은 형우와 눈을 마주쳤다. 형우는 빠르게 휴대폰을 확인했다. 지은에게서 온 연락은 없었다. 누구지? 형우가 작게 속삭였다. 누구든 일단 문 열지 마요. 저는 잠시 방에 숨어 있을게요. 미숙은 황급히 형우의 침실로 향했다. 형우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끼며 조심스럽게 현관문으로 다가갔다. 그는 문에 달린 작은 구멍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현관 앞에는 뜻밖의 인물이 서 있었다. 지영의 둘째 고모, 즉 형우에게는 고모님이자 미숙에게는 시고모였다. 고모님. 이 시간에 어쩐 일이세요? 형우는 애써 침착한 척 문을 열었다. 형우야, 오랜만이구나. 내 어머니가 내 걱정을 많이 하시기에 내가 지나가는 길에 잠깐 들렀다. 고모님은 인자한 미소를 지었지만 그녀의 눈은 이미 집안 곳곳을 살피고 있었다. 집이 좀 조용하네.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는 게야? 네, 고모님. 잘 지내고 있습니다. 형우는 식은땀을 흘렸다. 그래. 혼자 지내는데 반찬이라도 좀 해다 줄까 했는데 요즘은 미숙이가 잘 챙겨준다고 들었어. 고모님은 아무렇지 않은 듯 말했지만 그 말 속에는 미숙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다는 미묘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다. 네, 처형께서 가끔 도와주십니다. 그래, 잘 됐네. 어른이 혼자 지내면 안 되지? 그런데 미숙이는 지금 없니? 좀 마주치고 싶었는데 고모님은 자연스럽게 거실 안으로 들어섰고 형우는 그녀를 막을 수 없었다. 그녀의 시선은 부엌으로 향했다. 식탁 위에는 갓 차린 듯한 반찬 몇 가지가 놓여 있었고 냄비에서는 아직 김치찌개가 보글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막 저녁 먹으려던 참이었니? 그럼 나도 밥 좀 얻어먹을 수 있겠니? 고모님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형우는 당황해서 말을 잇지 못했다. 네. 고모님. 그는 등 뒤로 느껴지는 침실문 너머의 미숙의 존재를 의식하며 고모님을 식탁으로 안내했다. 고모님은 식탁에 앉으며
부엌안을 다시 한번 훑어보았다. 김치찌개 냄새가 진동했고 숟가락 2벌이 가지런히 놓여 있는 것을 그녀의 눈이 놓치지 않았다. 미숙이가 솜씨가 좋네. 찌개 냄새가 아주 구수하다. 고모님이 칭찬하듯 말했다. 형우는 애써 미소를 지었다. 네, 처형께서 요리를 잘하십니다. 그 순간 그의 침실문이 아주 미세하게 딸깍 소리를 내며 닫히는 것을 고모님의 예리한 귀가 놓치지 않았다. 고모님은 고개를 돌려 침실문을 바라보았다. 형우는 온몸에 피가 식는 것을 느꼈다. 형우야, 내 방에 누구 있니? 아까부터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 같구나. 고모님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숨길 수 없는 의심의 기운이 감돌았다. 형우는 심장이 멎는 듯 했다. 아니에요, 고모님.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그냥 환기를 시키려고 문을 열어놨었는데 바람에 닫힌 것 같아요. 그는 애써 웃으며 변명했지만 그의 얼굴은 이미 하얗게 질려 있었다. 고모님은 형우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았다. 그들의 시선이 짧게 얽혔고 그 순간 형우는 모든 것을 들킨 듯한 절망감을 느꼈다. 그래. 내가 아직 혼자 지내는 게 영 마음에 걸려서 말이다. 지영이도 이제 보낸 지 꽤 됐으니 이제는 내 앞날도 생각해야지. 괜찮은 처자라도 소개시켜줄까? 고모님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형우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눈은 침실문으로 향했다. 그 문 너머 미숙 역시 숨을 죽인 채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을 터였다. 고모님의 갑작스러운 방문은 그들의 은밀한 세계에 균열을 내기 시작했다. 그들은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넘겨야 할까? 고모님이 떠난 후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현우는 힘없이 문을 닫고 침실 문을 바라보았다. 닫힌 문 너머로 미숙의 불안한 숨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식탁 위에는 고모님이 손도 대지 않은 김치찌개가 식어가고 있었고 2벌의 수저는 마치 그들의 비밀을 고발하는 증거처럼 놓여 있었다. 현우는 침실 문으로 다가가 조용히 노크했다. 처형, 괜찮으세요?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미숙이 창백한 얼굴로 나왔다. 그녀의 눈은 불안감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현우 씨, 고모님이 다 보신 것 같아요. 김치찌개랑 수저, 미숙의 목소리는 떨렸다. 현우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바닥에서 느껴지는 미숙의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아니에요, 처형. 아무것도 아니라고 둘러댔어요. 고모님도 설마 그런 생각을 하셨겠어요. 현우는 애써 미숙을 안심시켰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도 불안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고 있었다. 고모님의 날카로운 시선과 의미심장한 미소는 쉬이 잊히지 않았다. 그들의 비밀스러운 관계는 이제 위태로운 빙판 위에 서 있었다. 언제 깨질지 모르는 야은 얼음장 위를 걷는 듯했다. 그날 밤, 미숙은 형우의 집에서 잠들지 못했다. 고모님의 방문은 그녀의 양심을 강하게 압박했다. 지은의 의심스러운 눈빛과 고모님의 날카로운 질문이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미숙은 이 관계가 가져올 파장을 감당할 수 있을지 스스로에게 수없이 물었다. 형우의 품에서 느끼는 위로와 행복은 그녀의 오랜 외로움을 달래주었지만 동시에 가족에게 죄를 짓고 있다는 죄책감은 그녀를 점점 더 옥죄어왔다. 그녀는 밤새 뒤척였다. 현우는 그런 미숙을 말없이 끌어안았다. 며칠 후 현우의 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다. 현우야, 내 고모님께서 내 이야기를 하시더라. 혼자 지내면서 밥도 못 얻어먹고 지내는 건 아닌지 걱정하시기에 괜찮은 처자 한번 만나보는 게 어떻겠니?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함께 현우가 다시 가정을 꾸리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섞여 있었다. 현우는 순간 미숙과의 관계가 어머니에게도 알려질까 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현우는 애써 평온한 척 대답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섞여 있었다. 어머니는 현우의 대답에도 불구하고 며칠 후 그에게 한 여성을 소개시켜주겠다며 사진까지 보내왔다.
현우는 어머니의 성화에 마지못해 소개팅에 나갔다. 젊고 아름다운 여성이었다. 하지만 현우의 눈에는 그녀에게서 아무런 매력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의 웃음소리, 그녀의 이야기는 그에게 공허하게 들릴 뿐이었다. 그의 마음은 이미 미숙에게 향해 있었다. 소개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현우는 곧장 미숙에게 연락했다. 미숙은 현우의 소개팅 소식에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서는 미묘한 실망감이 묻어났다. 그래, 젊고 좋은 사람 만나서 새 출발해야지. 그게 지영이도 바라는 일일 거야. 미숙의 말은 현우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현우는 그녀의 집으로 달려갔다. 늦은 밤, 미숙의 집 현관문 앞에서 현우는 그녀를 끌어안았다. 미숙 씨, 나 아니에요. 나 다른 사람 못 만나요? 내 마음은 이미 미숙 씨한테 가 있어요. 현우의 절박한 고백에 미숙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그의 품에 안겨 흐느꼈다. 이러면 안 돼, 현우 씨. 이러면 안 돼, 미숙은 흐느끼면서도 그의 품을 놓지 못했다. 그들은 현관문 앞에서 한참을 서로에게 기대어 있었다. 늦은 밤 골목길에는 아무도 없었고 오직 두 사람의 흐느낌만이 고요한 어둠을 갈랐다. 다음 날 미숙은 현우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았다. 그녀는 현우에게서도 지은에게서도 그리고 세상 그 누구에게서도 자신들의 관계를 인정받을 수 없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홀로 된 후 처음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다. 남편을 잃고 딸을 키우며 오직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자신을 가두고 살았다. 중년 여성으로서의 욕망, 사랑, 행복은 모두 사치라고 여겼다. 하지만 현우를 만나고 나서 그녀는 잊고 지내던 여자로서의 자신을 다시 찾았다. 그녀의 심장은 다시 뛰기 시작했고 그녀의 메마른 감정은 다시금 생기를 되찾았다. 그러나 이 모든 행복은 금지된 것이었다. 미숙은 홀로 자신의 집에서 며칠 밤낮을 고민했다. 그녀는 현우를 사랑했다. 그의 외로움을 이해했고 그의 따뜻한 마음을 사랑했다. 하지만 그녀는 동시에 자신의 딸 지은을 사랑했다. 지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줄 수는 없었다. 그녀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서 그들이 누렸던 행복이 얼마나 허약한 것이었는지 깨달았다. 어느 날 오후, 미숙은 현우에게 문자를 보냈다. 현우 씨, 오늘 저녁에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할 이야기가 있어요. 현우는 미숙의 문자를 받는 순간 그녀가 무슨 이야기를 할지 직감했다. 그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약속 장소로 향하는 내내 불안감에 휩싸였다. 미숙은 한 카페에서 현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평소보다 훨씬 수척해 보였고 눈가에는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미숙 씨, 현우는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미숙은 조용히 손을 피했다. 현우 씨, 우리 이제 그만해요. 미숙의 목소리는 낮고 가라앉아 있었다. 현우는 그녀의 말에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그는 필사적으로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미숙 씨, 이러지 마세요. 제가 다 책임질게요. 지은이에게도 제가 잘 이야기할게요. 미숙은 슬픈 미소를 지었다. 현우 씨, 지은이에게 이야기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지은이의 엄마고 지은이의 형부예요. 이건 세상이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에요. 미숙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었다. 현우 씨를 만나고 나서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죽은 줄 알았던 제 감정이 다시 살아났고 외롭고 텅 비어 있던 제 삶에 빛이 들어왔어요. 현우 씨가 저에게 여자라는 것을 다시 느끼게 해줬어요. 정말 고마워요. 미숙의 진심 어린 고백에 현우는 목이 메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붙잡았다. 미숙 씨, 제발,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멈춰야 해요. 더 이상 가면 지은이가 너무 힘들어할 거예요. 지영이도 하늘에서 편치 않을 거예요. 저도 이제 너무 힘들어요.
매일 밤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도, 지은이에게 들킬까 봐 노심초사하는 것도 미숙은 흐느꼈다. 그녀의 목소리는 슬픔으로 가득했지만 그 속에는 단호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현우 씨, 지영이 목까지 행복하게 살아줘요. 그리고 저처럼 외롭게 살지 말고 정고 좋은 사람 만나서 새로운 가정을 꾸려요. 그게 제가 바라는 마지막 바람이에요. 미숙은 현우의 손을 놓았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작은 쪽지 하나를 놓았다. 이제는 저도 저만의 삶을 살아야 할 것 같아요. 지은이에게도 좋은 엄마가 되어주고 싶어요. 미숙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현우는 그녀를 붙잡으려 했지만 그의 몸은 움직이지 않았다. 미숙 씨, 현우의 절규에도 불구하고 미숙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카페 문을 나섰다. 그녀의 뒷모습은 점점 더 멀어져 갔고 현우는 홀로 남아 차갑게 식어가는 커피잔과 미숙이 남기고 간 작은 쪽지를 바라보았다. 쪽지에는 행복하세요, 현우 씨, 그리고 고마웠어요, 라고 쓰여 있었다. 미숙이 떠난 후 현우의 집은 다시 차갑고 텅 빈 공간으로 돌아왔다. 미숙이 채워주었던 온기, 그녀가 만들어주었던 식사, 그녀가 채웠던 생활의 소리들이 모두 사라졌다. 현우는 다시 깊은 외로움 속으로 빠져들었다. 하지만 이제 그의 외로움은 이전과는 달랐다. 그것은 단순히 지영의 부재에서 오는 공허함이 아니었다. 미숙의 부재에서 오는 깊은 상실감이었다. 그는 밤새 침대에서 뒤척였다. 그의 머릿속에는 미숙의 마지막 말이 맴돌았다. 행복하세요, 현우 씨. 현우는 미숙과의 관계가 가져다준 행복과 고통, 그리고 그녀의 희생을 잊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 삶의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고 잊고 지내던 사람으로서의 자신을 일깨워 주었다. 며칠 후 현우는 미숙이 남기고 간 쪽지를 다시 꺼내 들었다. 그녀의 글씨체는 여전히 단정하고 따뜻했다. 현우는 쪽지를 들고 부엌으로 향했다. 미숙이 늘 요리하던 자리, 그녀의 손길이 닿았던 곳들. 그는 그곳에서 미숙의 흔적을 느꼈다. 그녀가 채워두었던 냉장고는 여전히 가득했지만 그 안의 음식들은 더 이상 따뜻한 온기를 주지 못했다. 현우는 미숙의 마지막 말을 곱씹었다. 정고 좋은 사람 만나서 새로운 가정을 꾸려요. 현우는 미숙과의 관계가 끝났음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그녀의 희생과 진심을 알기에 더 이상 그녀를 붙잡을 수 없었다. 그는 그녀가 바랐던 대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함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미숙이라는 존재가 영원히 각인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어느 비 오는 날 저녁이었다. 현우는 퇴근 후 빈집으로 돌아왔다. 빗소리가 창밖을 때렸고 집안은 어둡고 고요했다. 그는 스위치를 켜고 거실 소파에 앉았다. 그의 시선은 부엌으로 향했다. 미숙이 서 있던 자리, 그녀가 김치찌개를 끓여주던 모습이 희미하게 떠올랐다. 현우는 눈을 감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미숙의 얼굴이 선명하게 그려졌다. 그녀의 주름진 손, 따뜻한 미소, 그리고 슬픔이 담긴 눈빛. 그는 미숙에게서 위로를 얻었고 사랑을 배웠으며 외로운 삶 속에서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다. 그들의 사랑은 세상이 허락하지 않는 금지된 것이었지만 그들에게는 더없이 소중하고 아름다운 인생의 한 페이지였다. 현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마음은 여전히 아팠지만 동시에 미숙이 준 행복과 사랑의 기억이 그에게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고 있었다. 현우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 문을 열었다. 미숙이 남기고 간 식재료들을 꺼내 들었다. 그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미숙 씨가 바란 대로 나도 이제 나만의 삶을 살아야 해. 그는 서툰 솜씨로 미숙이 가르쳐준 대로 김치찌개를 끓이기 시작했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찌개 냄새가 집 안가득 퍼져나갔다. 빗소리는 여전히 창밖을 때렸지만 이제 그의 집은 이전처럼 차갑고 공허하지 않았다. 그 안에는 미숙과의 아름다운 추억과 그녀가 남기고 간 따뜻한 온기가 스며들어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배운 삶의 방식, 그녀가 일깨워준 소중한 감정들을 가슴에 품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다. 비록 함께할 수는 없지만 그들은 서로의 삶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흔적을 남겼다. 그들의 사랑은 세상의 잣대에서는 죄악이었을지 모르지만 그들 각자의 메마른 영혼에게는 더없이 소중한 구원이었다. 그들은 그 구원의 기억을 가슴에 품고 각자의 자리에서 다시금 삶을 살아갈 힘을 얻었다.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그들이 얻을 수 있었던 가장 고귀한 형태의 해피엔딩일지도 모른다.